나 정말 싫은데. 나 노력할 시간도 없고, 정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럼 노력 안 하면 돼. 그 대신 욕심을 안 내면 돼. 얻을 거면, 욕심을 낼 거면 노력을 하고. 그래, 나 노력할 자신 없어. 욕심 버리시면 돼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가 말하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없애거나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나요?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나 없애는 것이 이런 사용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방금 말한 이제 사용자산에 해당되는 뭐 이렇게 비싼 차, 네. 비싼 의류에 대한 욕심. 근데 이제 욕심의 반대로 욕심이라는 걸 말고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진짜 부자가 된다면 방심하지 말자. 이제 방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 두 가지 의미를 쓸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방심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번 첫 번째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한 3년, 2, 3년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버니까 네. 야, 너 평생 벌 수 있을 텐데 제일 내가 하고 싶었던 외국 유학 가자. 네. 가서 있는 돈 쓰면서 살면 언제든지 또 돈 벌 수 있지. 굉장히 큰 방심이죠. 그래서 우리 연예인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죠. 그죠. 약간 이제 스타가 되면 뭐 나 은퇴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작품 활동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꽤 큰 퍼센테이지 분들은 네. 야, 나 이 정도 벌었으면 됐지 뭐. 이런 약간의 방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방심은 사실은 이제 이 소득과 투자 두 군데에서 다 나타나요. 네. 이제 저는 부자가 그래도 됐으니까 저의 인생에서 방심의 세계가 이 두 군데에서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소득 절단이 있었죠. 캐나다 갔다 오고 세무사 공부하고 한 3년 됐었으니까 네. 3년 동안 저는 일단 소득은 제로였죠. 소득. 소득세요. 저는 소득이 제로였던 때가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무사 시험 끝나고는 뭐 세무법인도 하고 뭐 투자 교육기관도 만들고 네. 뭐 했으니까 회사를 계속 했었고 또 캐나다 가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었고 네.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를 하지 않았던 시기가 딱 그 시기인데 그 시기가 제가 딱 인생에서 방심했던 시기죠. 야, 나 돈도 벌었고 네. 뭐 내가 계속 벌 일이 뭐 있어. 이런 소득에 대한 단절이 생기죠. 네. 그런 분들 많아요. 좀 벌면 나 한 1년만 쉬고 싶어. 1년 그렇죠, 동안 그렇죠. 단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방심. 이 투자에 대한 방심 두 가지로 나타나요. 소득이 진짜 많아졌을 때, 야, 나는 투자 안 해도 돼. 맞아. 투자에 대한 방심. 분명히 고비인데, 네. 고비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야, 나 이렇게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나 연봉이 2억이야. 뭔 투자를 얘기냐. 2억이면 뭐 먹고 죽어도 다 쓸 돈 아니야, 1년 동안. 나 그렇게 과소비도 안 해. 그러면서 투자를 완전히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투자의 방심으로 나타나면 결국은 분명히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는 거죠. 또는 이 투자의 방식 반대로 투자 안 하는 경우보다 또 막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갖고 주식 투자 좀 성공했으니까 야, 돈 더 많이 넣으면 더 큰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과하게 막 또 투자금을 늘린다거나.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방심? 야, 나 이 정도 벌면 방심해도 될 것 같은데? 방심이라는 표현을 안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심인 경우인 거죠. 저도 해봤으니까. 저도 방심을 인생에서 해봤으니까.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방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 나 아직 목표 다 이루지 않았잖아라고 좀 책찍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투자에 대한 방심에서 방금 든 생각이 이 세무사님이 여기 이제 적힌 게 100억 부자잖아요.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본인이 만약에 연봉이 2억이에요. 사실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제가 몇 년 전 자료를 보니까 4% 되더라고요.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연봉 2억이 넘는 사람은 1%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연봉 2억 넘는 사람이 뭐 그 연봉 2억 넘는 걸 50년 동안 못 할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뭐 20살에 일해서 70살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연봉 2억 버는 사람이 50년 동안 일해야지 100억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0억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00억 자산가는 아닌 거죠. 쓸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대가 넘어가는 자산가가 되려면 진짜 투자 소득 이런 게 없으면 거의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 부자 공식 지하를 기억하세요. 고비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자의 반대편에는 가난이 있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가난은 좀 뭐라 생각하십니까? 세무사님.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사실은. 네. 부자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고, 가난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현실의 이야기는 정말 힘든 부분, 아픈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또 어줍잖게 가난은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런 정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약간 현실은 좀 철학적인 접근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구체적이어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더 구체적일 수 없거든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가난이 뭐라고 막 제가 하는 건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요즘 좀 뭐 흑수저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제 저도 뭐 사실 그리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겪어봤고, 불편이겠죠, 불편. 불편한 게 일단 많죠. 그렇죠. 저도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불편한 적이 많았고, 네. 근데 그 불편한 거에서 제일 컸던 건 좀 기회의 불편함 같은 것도 느낄 때가 있죠. 기회의 불편함. 그래서 뭐, 너 무슨 차, 그쵸. 어디 지역, 사는 지역, 이런 게 기회의 불편함을 뭐 불평등이라까지 말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사용자사님 좋은 차를 막 억지로라도 젊은이들이 타려고 하는 것도 내심 공감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좋은 차 타면 대우해 준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난 좋은 차가 아니니까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우받고 싶어서 좋은 차, 좋은 좋은 백을 갖고 다니고 싶은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바로 가난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이 아닐까. 사람들이 시각 또는 기회의 불평등, 불편함. 그거는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뭐 20대 때 전혀 이제 뭐 돈이 여유롭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이겨내려고 좀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거기에서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그쵸. 야, 나는 부자 안 돼. 아, 힘들어. 그냥 난 이렇게도 살아도 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진짜 요즘 100세 시대거든요. 맞아요. 젊었을 땐 돈 없어도 돼요. 저도 젊었을 때 돈 없었지만 너 젊었을 때가 더 행복하니라고 묻는다면 저는 젊었을 때도 행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없는 젊었을 때가 지금보다도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분들 중에는 돈 없으면 어때?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됐을 땐 뭐 20대 초반까지도 그래. 돈 없어도 돼. 젊음만으로 살 수 있어. 사랑만으로 살 수 있어. 근데 적어도 한 30대 초반 정도 됐을 때까지는 아까 말한 직업 선택도 잘 하시고, 그렇죠. 좀 내 몸값도 높이려고 노력하시고 해서 좀 가난해서 조금 이제 부자로 넘어가는 시작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가난이 나쁜 건 아니지만 불편한 건 분명하고, 특히 이 불편함은 20살 때보다 50살, 60살 때 훨씬 불편하거든요. 20살 때는 아프지도 않아요. 세무사님 말씀 너무 공감 가는 게 이게 20대, 30대 때는 뭐 돈의 가치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그게 행복에 관여하는 것도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내가 40대, 50대, 60대 됐을 때도 똑같이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가서 만약에 내가 50대까지 돈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능력도 별로 안 키웠는데 그때 가서 내가 관심이 생겼어요. 돈을 벌려고 해. 이미 너무 많이 늦어서 늦었죠. 그때는 돈을 벌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듯이 가치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저는 어느 적정선은 좀 잘 그렇죠.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20대 초반은 제가 생각하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뭐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자녀들이 대학 등록금도 대부분 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벌어봐야 20대 중후반. 그러면 몇 살까지 벌 수 있냐? 정말 오래 벌어봐야 60이에요. 근데 100세 시대라잖아요. 그러면은 30에서 60까지 30년을 버는데 그걸 평생을.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부자의 꿈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내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내 근로소득이 없을 때 내 몸값이 더 안 나올 60, 65, 70 이후에 100살까지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보통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가난에 계신 분들이 벗어나고자 노력은 할 텐데 네. 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좀 어떤 쪽이 관련이 있다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교육의 기회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사교육이 많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뭐 통계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오진 않았지만 강남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많이 그게 실제 알려져 통계로 있고, 나왔어요.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얘기는 교육의 일단은 불균형인 거죠. 돈이 교육과 직결이 되는. 그래서 돈 많은 집의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고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그럼 좋은 학교를 가면 결국은 좋은 직장, 결국은 좋은 직업을 선택이 될 테니까 일단 직업 선택에서 돈이 있는 집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흑수저의 가장 기회의
불평등에서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대학을 가는 교육이 아닌 네. 이 가정에서의 그 환경도 좀 중요하다고 보죠. 뭐 어떤 환경이냐, 뭐 돈이 없으면 잘못된 가정 교육을 시킨다 이게 아니고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 무슨 뜻이냐면 소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먹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좀 부잣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야, 저 정도로 유지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를 살아야 되는 거구나는 체감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저런 좋은 차 탔어? 나도 좀 좋은 차를 타는 게 좋은 거라는 거 안다면 좋은 차를 타려면 이 정도는 부자가 돼야 돼?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계속 강조 드립니다. 기분 나쁘게 좀 안 들으시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 그런 환경, 뭐 차가 없는 또는 뭐 먹는 거로 야, 소고기 먹다 돼지고기 못 먹어. 돼지고기만 계속 먹었으면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어거든요. 그러면 커서도 그래 나 차 없어도 돼. 맞아. 나 돼지고기 먹으면 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크게 돈 안 필요하네? 요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삶이 되는 거죠. 그 삶에. 그렇죠. 삶이. 그냥 그게 정상적이고 편안한 삶인 거예요. 특별한 욕심이 안 나고. 해외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건 그 두 가지 교육의 기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정도 부는 있어야 돼. 내가 이 정도 부는 있어야 대한 거기에 대한 그 환경의 차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의 성품이나 그런 건 다 제각각일 테니까 확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부자가 되신 분 많이 있고요. 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는데 쫄딱 망해서 폐가 망신한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확률적인 얘기. 만약에 부잣집 자녀가 더 부자가 될 확률이 가난한 집 자녀보다 높다면 그 높은 이유는 이 두 가지 정도일 거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 위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있어야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저도 경험담이 있는 게 한 번은 제가 되게 좋은 집 아파트에 간 적이 있어요. 전 그때까지 집은 뭐 적당하면 되지 했는데 그 생각이 진짜 내가 모든 걸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공간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 바깥의 세상을 안 본 거죠.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좋은 집에 가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서울에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거든요. 네. 30살에 이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딱 데이트를 하러 이제 브런치를 청담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가서 먹는데 그날이 아마 한 주말에 오전 11시쯤 됐어요. 늦은 점심, 늦은 이제 아침겸, 늦은 아침 겸 점심이죠. 사람들 복장이 너무 클래식하고, 야, 복장이 너무 깔끔하고, 있어 보이는 거야. 기티가 나고. 그걸 보면서 그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기티나게도 있고, 좀 깔끔하게 있고, 이런 좋은 식당에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좀 자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맨날 뭐 김밥 천국 가서 밥 먹고, 동네에서 뭐 그냥 육개장 먹고, 해장국 먹고 하니까 그게 불편한 건 아니니까. 왜냐? 익숙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는 분명히 아니죠. 뭐 부자가 좋다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오늘 주제가 이제 부자니까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가난한 분들의 대물림 이런 거에 대해서 확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사실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부를 좀 창조하는 것까지는 좀 부를 파괴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국은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난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하는 건 조금 이제 결정이 된 이유니까.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난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보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경제력은 차이가 없는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과거로 그 경제력이 결정되기 전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을까로 본다면 저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부자가 되었던 현재 부자가 된 과거에 딱 지켜봤는데 부자가 아니었는데 현재 부자가 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말하긴 뭐하죠. 욕심이라는 표현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욕심이 일단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부자는 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량률이 높더라고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욕심이 들어가겠죠. 뭐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뭐 회사를 다니면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뭔가 얻으려고 욕심을 갖고, 그럼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쟤는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부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두 가지예요. 뭐 돈 밝히면 쟤는 돈을 밝혀.
뭐 욕심은 쟤는 욕심이 많아. 사실은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좀 돈을 밝히고 네. 욕심을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부자 되는데 걸림돌은 옆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사실 부자가 아닌 분들은 주변에 부자가 아닌 분들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부자 주변에 당연히 세무사님 주변에 부자가 저보다 훨씬 많겠죠. 이거는 사실 뭐 시청자 이게 점검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욕심을 이제 연장시키면 인간관계의 욕심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말 목표 지향적인 분들은 사람을 만나도 이 관계의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저분은 나한테 도움이 돼?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거의 여부를 그렇게 결정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도 어떤 목표가 있고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내기 위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욕심에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세무사 공부할 때 회계학 강사분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막 딴짓하고 막 잘 안 하고 야 니네 그래갖고 합격하겠니? 그러면서 굉장히 시니컬한 말투였는데 야, 그냥 공부하지 마. 욕심 버리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공부해서 자격 따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해. 그 문장이 이제 딱 한마디로 하면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거든요. 그렇죠. 결국 부자는 그냥 하늘에서 돈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열심히 해서 직업도 선택을 했고 또 그 직업에서도 몸값도 올려야 되고 또 열심히 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면 결국은 그 노력을 해서 얻을 건지 나 정말 싫은데 나 노력할 시간도 없고 정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럼 노력 안 하면 돼요. 그 대신 욕심을 안 내면 돼. 그러니까 이제 얻을 거면 욕심을 낼 거면 노력을 하고 그래 나 노력할 자신 없어. 욕심 버리시면 돼요. 부자는 어차피 선택이거든요. 선택이니까. 부자를 선택했다면 욕심을 내고 나 부자 안 돼도 돼.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정도로 살면 돼. 그러면 욕심을 버리신 대신 노력을 안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살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욕심. 혹시 그럼 또 다르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뭐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요. 딱 보셨을 때 두 집단의 가장 큰 딱 한 가지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있다면 그냥 딱 이 두 집단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결정 관점이 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결정에서 굉장히 판단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고려하느냐의 문제에서 부자들의 습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1순위로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사회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걸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경제적인 현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나왔을 때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 뭐 이라크 문제랄지 중동 지역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정치 역학적인 미국이 과연 거기를 침공을 먼저 했다면 왜 했을까? 이런 얘기 막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와 같은 경제학적 관점 또는 부자학적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그 서구가 때문이지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도 결국은 돈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돈이랑 친한 거죠. 모든 관점을 그쪽으로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리가 없고요.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어떤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도 돈을 1순위로 판단 기준으로 둘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판단이 서로 다를 때가 많이 있죠.